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안기령 부대변인에게 한동훈이 도발했지요. 취향은 존중한다. 그렇지만 만약 국민의힘 후보 중 제가 차은우보다 낫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절대 공천받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참꾼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에 대해 안기령은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 상황이 급해도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이거나 야당을 험담하거나 그런 일은 한동훈 위원장께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에 골몰하시기보다는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신성식 전 검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 억가 스토킹 이제 그만. 너나 잘하세요. 국민들 적어도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것은 지금 국정의 난맥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을 조금 꺼내는 것 같더니 지금은 그냥 완전히 속된 말로 꼬리 내리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물타기는 역대급입니다. 대통령은 녹화 방송을 통해 처가 매정하지 못했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한동훈은 마치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언론에 되물을 정도로 주조연의 메소드 연기에 국민들이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기야 윤석열 치하에서 충북의 한 도백은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며 권력의 나팔수 역할도 자임하는데 그들에게 이 정도는 애교로 넘길 일이겠지요. 영상으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걸 보면 과거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수백 건의 카톡은 아직 현재 진행형인지 아니면 시중에 도는 여론처럼 집사 노릇이라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억지로 까다 스토킹은 이제 그만하고 본인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국민 의혹에 답해주길 바랍니다. 당나라 태종에게 직언을 끊임없이 했던 위증은 나라를 위해 당태종에게 경종을 울렸지만 반면 진나라 아참꾼 조고는 충성을 외치며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도 왕에게 아무 일 아니라 하다가 나라를 망쳤습니다. 국민의 바람대로 위증이 될 것인가? 권력의 바람대로 조고가 될 것인가? 동기 한동훈의 선택과 취향은 존중합니다. 다만 권력 앞에 무릎 꿇고 굴종한다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선택은 받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는 굉장한 거짓말쟁이거나 굉장한 아참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신인규 전 국힘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아참꾼 비교.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잘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남에 대한 지적은 매우 시원하고 옳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아참꾼은 없을까요? 대통령의 비속어 사용에 대해 욕설이 들리지 않는다고 양심을 속이는 유형.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대해 찍소리도 못하고 국민을 속이는 의원들. 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수를 홀짝홀짝 마시는 분. 영부인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이라 궤변을 쏟아내는 사람 등등.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는 권성동, 이철규, 강승규 같은 사람들은 모두 다 공천했습니다. 아참꾼은 민주당에도 있고 국민의힘에도 있습니다. 어찌 스스로의 부끄러움은 모른 채 외면하고 남의 티끌만 지적하는 것일까요? 상대의 허물만 지적하고 똑같은 짓을 하면 그것을 후안무치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양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고쳐야 합니다. 내 허물은 놓아두고 남에 대한 지적을 통해 자기 허물을 감싸는 건 내로남불이고 국민 앞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보수가 어찌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요? 보수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책임을 강조하고 실천합니다. 제 눈에는 한동훈 위원장은 누굴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수는 더더욱 아닙니다. 보수의 타락을 막고 개혁을 해내야 합니다. 개혁 대상은 국민의힘이고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는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안기령 부대변인의 전략공천에 대해 한동훈이 도발로 홈런을 날려줬지요. 지난 인천 유세 지원을 갔던 한동훈이 원희룡의 인생을 비교해달라며 외치면서 원희룡의 과거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현재까지 탈탈 털렸는데 이번엔 안기령 부대변인의 지명도를 치솟게 해줬으니
원희룡 다음은 김재섭입니까? 이러다 국힘 출마자 전원을 상대로 도장 깨기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안기령 부대변인이 말싸움 골몰 말고 민생에 신경 쓰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또 한 명의 포효가 있습니다. 총선 상황실장으로 임명된 김민석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발언했었지요. 정부 여당의 정책 역량이 너무 떨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정책과는 거리가 멉니다. 거친 정치와 정책 무능이 특수부 검찰 정치의 한계입니다. 총선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의 차이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이 많고 국민의힘은 경선이 적습니다. 현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윤재욱에 의한 당무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4천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4천입니다. 민주당의 의원 평가는 의원 상호평가, 당직자 평가, 지역주민과 당원 평가 등 다른 사람들에 의한 평가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출석 점수나 법안 발의 점수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민주당의 의원 평가와 경선에는 당원과 주민, 동료 의원 등 아래로부터의 평가가 주로 작동하고 지도부의 입김이 끼어들 틈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점이 국민의힘과의 차이입니다. 자, 이에 대해 한동훈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따르면 거액 불법 정치자금 범죄를 저지르고 추징금도 다 안 낸 김민석 실장 같은 분은 공천받지 못한다 라는 이미 예상됐던 메신저 공격을 하지요. 그러자 김민석 의원은 다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채점이 좌지우지하는 공천 시스템이 4천이 아니면 뭐가 4천입니까? 정말 몰라서 묻는 겁니까? 아니면 말장난입니까? 부당 표적 수사를 검증해내는 것이 시스템 공천입니다. 저에 대한 표적 수사는 이미 이해찬 체제 시스템 공천에서 철저하게 걸러진 일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면 선배들이 만들어낸 엉터리 사건 내용도 확인하고 추징 완납 여부 같은 기초 사실은 확인하고 질문하기 바랍니다. 검사 때 수사도 그리 부실하게 했습니까? 아무데나 허위로 들이대면 다 통하는 줄 압니까? 정신 차리고 허위 주장에 사과부터 하기 바랍니다. 즉각 사과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과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주 7일 점심 부실 공약은 왜 침묵입니까? 그렇게 정책에 자신이 없어서야 여당 대표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정치도 정책도 공부 좀 하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어 총선 상황실장 브리핑에서도 또 이렇게 밝혔지요. 이재명 대표에게 변호사비 대납 공천, 재계 추징 미납 등 아무 말이나 던지는 한동훈 위원장은 허위사실 제조기입니다. 한동훈 표 4천을 덮기 위해 MB정권 표적수사 피해에 추징금도 완납한 책에 대한 뻔뻔한 허위사실 유포로 쟁점을 돌리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짓입니까? 특수부 정치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 저는 한 위원장의 습관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민생무지와 정책 무능이 윤석열 대통령 수준입니다. 여당 대표답지 않은 과잉 말싸움의 본질은 정책 자신감 결여와 정책 대결 회피라 판단합니다. 한동훈식 말싸움 전략에 정책 대결로 정면 승부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한동훈 위원장처럼 정책에 무지한 사람은 당대표가 못 됩니다. 앞으로 한 위원장에게 정책을 집요하게 묻겠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하고 말장난할 시간에 정책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통령도 정책 무능인데 여당 대표도 정책 무능 말싸움꾼이 돼서야 국정과 민생이 살아나겠습니까?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조국, 신장식, 이현주 등의 토론 제안에는 미동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과도한 깐죽의 본질은 열등감을 감추고 상대를 피하려는 두려움의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